스트레스를 상처로 만들죠. 스트레스는 지금 현재 느껴지는 부정적인 기분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기억 속에다 넣으면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스트레스와 상처가 왜 생기느냐? 왜? 스트레스와 상처는 어디에서 생긴다 그랬습니까? 인간관계에서 생깁니다. 인간관계. 자, 인간관계에서만 생깁니다. 인간관계 아닌 경우에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인간관계에서 생깁니다. 내가 저걸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 뭔 얘기예요? 나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인간관계는 내가 왜 발생을 하냐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건 맞는데 자아실현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아실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이 자아실현을 할 때 발생을 하는데 이 자아실현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같이 추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미를 갖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자아실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아실현하는 것. 이게 어긋날 때 발생하는 게 스트레스와 상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 스트레스와 상처가 의미만 추구하고 의미만 이렇게 가져간다. 그런 데서 이 의미는 뭡니까? 인간, 즉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감정이거든요.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과 내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상처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회복을 해서 또 좋은 감정 만들어가고 그래서 상처, 이 인간관계, 이 의미 있는 이 대상을 향해서 이 감정을 이 대상과 함께 가면서 상처가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해서 또 더 좋은 감정을 만들어가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의미예요. 그게. 그럴 때 내에게 이 대상이 누구냐?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내 친구가 왜? 친구도 인간관계잖아요. 그럼 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 아이가 될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친한 지인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럴 때 뭐를 갖냐면 그런 내 나름대로의 대상에 대한 의미를 갖고서 이 감정을 내가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즉 스트레스와 상처가 그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상처 발생 안 해요. 왜? 그 사람은 관심이 아예 없거든. 그래서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하질 않습니다. 이 의미에 관련되는 거는. 자, 그런데 이 자아실현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가치 추구도 있거든요. 근데 이 가치 추구 때는 의미일 때는 대상이 중요하잖아요. 대상이 누구냐? 이 대상에 관련되는 사람하고의 감정이거든요. 근데 가치 추구일 때는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가치 추구는 목표가 있다니까. 이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가 부서지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목표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목표로 가기 위한 인간관계가 또 있죠. 왜? 인간관계 나 혼자 이 목표 못 이루거든요. 어디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간관계가 왜 필요한가요?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내 목표를 방해하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생깁니다. 방해하면. 그래서 목표에 문제가 발생되면 같이 추구하는 사람들은 목표에 문제가 발생하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의미는 이 대상 자체에 의해서 대상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거니까 대상 자체에 의해서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합니다. 조금 달라요. 여기는 뭡니까? 인간이 대상이죠. 사람이 대상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아닌 목표가 대상이에요. 그 목표에 관련되는 것이 요 인간관계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에서는. 그런데 인간관계와는 관계없이 내가 원했던 이 목표가 가치가 불가능해지고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가져가는 것과 가치 추구를 가지고 갈 때
어디에서 쉽게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을 할까요? 어디에서? 의미에서 훨씬 쉽게 발생합니다. 이 의미에서, 왜냐하면 이건 다이렉트 직접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인간관계가 간접 대상이에요. 어떤 거에? 내 목표에. 그래서 내 목표에 부합되면 이 인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성격이 어떻든, 이 사람이 인성이 좋든 나쁘든, 이 사람이 학식이 있든 없든, 뭐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내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하면은 이 사람이랑 인간관계가 무조건 좋아져요. 스트레스 안 받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추구하는 데서는 어지간해서는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왜? 내가 이걸 잡아? 스트레스 받아? 끊으면 돼요. 끊으면 돼. 쓸데없는 데니까. 끊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내 행복을 함께 만드는 이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끊어지진 않은데 계속 힘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와 상처에 쉽게 노출이 되는 데가 어디냐면 의미예요. 자, 이거는 이제 극명하게 딱 나눠놨을 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미를 추구할 때 스트레스와 상처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같이 추구할 때는 대체적으로 목표를 가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 요소들이 생길 때, 그럴 때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습니다. 그때는 관계 끊으면 스트레스와 상처가 사라집니다. 간단해. 근데 여기는 끊어지지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내 감정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 문제는 뭐가 있냐면 또 하나가 있는데, 요 목표에다가, 요 인간관계에다가 뭐를 만듭니까? 같이 추구인데 의미를 부여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가 이걸 넣으면 같이 추구 목표도 사라지고요. 이 의미, 인간관계 같이 추구해야 인간관계가요? 아니거든요. 이게 다 사라져요. 즉, 같이 추구 자체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같이 추구 자체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일상 그 자체가 스트레스 상처예요. 여기는 일상 그 자체가 상처가 되니까 여기다 의미를 딱 부여를 하면 일상 그 자체가 상처예요.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의미에서 감정에 의해서 대상에 이게 계속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가치를 또 부여를 하면 뭡니까? 가치를 부여하면 대상이 안 중요해요. 그런데 대상은 있어. 근데 얘는 안 중요해요. 자기 생각, 이게 가치거든요. 이거에 안 맞으면 감정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일상 그 자체가 스트레스와 상처예요. 일상 그 자체가. 여기도 일상 그 자체가 스트레스와 상처고 여기도 일상 그 자체가 스트레스와 상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자아실현의 가치 추구와 의미를 명확하게 구별을 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처럼 일상 그 자체가 스트레스와 상처예요. 일을 해도 스트레스와 상처고 일을 해도 스트레스와 상처예요. 가치 추구를 해도 스트레스와 상처고 의미로 가져가려고 해도 스트레스와 상처인 거예요. 어딜 가도 계속 스트레스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심리장애로가 아닌 길이에요. 그게 심리장애인 거예요. 왜? 심리장애는 뭡니까? 문제가 발생을 했어. 그러면 끊어내던, 여기 끊어내던,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돼요? 여기서 감정을 일로 이렇게 회복을 하던,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심리 문제라 그래. 즉, 분리가 된 상태에서 가치에 문제 생긴 거, 그 다음에 의미의 문제점, 이거를 심리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와 상처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회복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가치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뭐를 합니까? 여행 가라. 여행 왜 가라 그래? 여행 가라는 이유, 끊으라. 일단 여기 좀 잠시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상처가 없어져요. 잠시. 그리고 내가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독서 딱 해보니까 아, 이 사람이 나는 목표에 부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 사람이 이럴 수도 있네. 강연 들어보고 이래 보니까 그렇구나. 보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상처가 사라지고. 그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의미도 이 대상에게 내가 오해한 부분이 있어. 상처 스트레스가 왜 생긴다 그랬어요? 내 기준하고 안 맞으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내가 또 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고 난 이렇게 생각했고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상처가 안 생겨요. 오히려 더 좋아져요. 저 사람이 더 멋있어지고 와, 저 사람 완전히 맨날 나한테 듣기 싫은 소리하고 상처만 주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치료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옛날에 엄마랑 막 2년 다 끊어놓고 왜 엄마랑 엄청 힘들게 했거든요. 그래서 유년 시절에 굉장히 상처투성이었어. 그런데 막상 내가 이렇게 치료되면서 이렇게 가보니까 여자는 이렇고 이렇게 돼서 치료가 안 된 걸 가지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이걸 좀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고 보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네. 짠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엄마한테 전화통화 이상해져. 엄마랑 관계가 좋아졌어. 왜 그럴까요? 의미가 엄마에 관련되어 있는 의미가 회복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알면 회복돼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의미에다가 가치를 부여하거나 또는 이 가치 추구하는 쪽에다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일상 그 자체가 스트레스고 상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리를 알아도 이랬구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뭘로 갑니까? 일상이 늘 스트레스 상처니까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돼서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가 생기냐면 심리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일상이 그냥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회복은 안 되고 심리장애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를 하나를 고장을 일으켜버려요. 고장이 나야만 그거 하나에만 힘들어질 뿐이지 나머지는 멀쩡해지거든요. 근데 멀쩡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스트레스와 상처가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무너진 거예요. 무너뜨리니까 이제 조금 살 것 같은 거예요. 즉 스트레스와 상처 차원을 넘어섰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와 상처가 어느 특정한 하나의 심리를 장애, 즉 뭐냐면 왜곡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살아가니까. 그래서 심리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한 개가 장애가 발생됐어요. 근데 이걸 방치하고 좀 지나니까 여러분 하나가 더 장애가 발생하네. 두 개가 발생하고 점점점 이렇게 악화돼 가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은 왜? 의미와 가치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만약에 심리 치료를 한다. 뭐를 하면 돼요? 심리 치료를 한다. 그러면은 가치 추구를 하는 분들한테는 뭐를 합니까? 의미 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빨리 이것부터 끊어. 그 다음에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발 가치 좀 거기다 갖다 부여하지 마라 좀.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끊는 작업을 시켜요. 이거를 끊으면은 뭐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원리를 알면은 그대로 원래대로 회복을 해요. 이게 치료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의미를 어떻게 끊는지, 이 가치를 어떻게 끊는지, 아니 의미가 뭐고 가치가 뭔지를 알아야 의미, 가치를 못 끊어내든 분리를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의미가 뭔지 가치가 뭔지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몇 명이나 있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원리를 모르면은 우리가 마음에 관련되는 원리 있어요.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행복을 추구를 하도록 이렇게 인간의 마음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아실현에 관련되는 개념, 그리고 이 자아실현을 할 때 의미의 개념, 그 다음에 가치 추구의 개념, 이거를 모르면은 이 문제 자체를 아예 해결할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심리장애에 있는데 계속 무엇인가를 이제 도움을 받고 뭐하고 그러면 이 의미가 같이 추구하는 사람한테 이 의미가 더 강화돼요. 강화되면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점점 심각해지는 원리가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트레스와 상처가 일상생활에서는 의미에서는 이 감정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같이 추구할 때도 내 기준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여기에 의미와 가치가 뒤섞이거나 또는 여기에 의미의 가치가 뒤섞이는 순간부터는 안 돼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다가 뭐가 되냐면 심리 하나가 오작동을 일으켜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도록. 오작동이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게 다 오작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상처가 처음에는 없어진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 더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가 더 장애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거고 조금 살 것 같아졌어? 그래서 조금 더 지나고 나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에는 최악으로 가게 되거든요. 최악은 심리장애가 3개가 발생한 것보다 더 최악은 3개가 발생된 걸 모른 채 그대로 그 크기만큼 타인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그 체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러면은 스트레스와 상처에 관련되는 이 발전 진화되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가치 추구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이 두 개를 명확하게 분리, 그거를 알아야만 지금 나에게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아, 선생님이 치료를 할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계속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알게 될 거다라는 말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선생님 어떻게 해요, 지금 계속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저한테 이 의미를 이거를 회복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계속 저한테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가치를. 근데 본인들이 그게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염두를 해두고, 지금 여러분들이 심리장애로 인해서, 문제로 인해서 치료를 할 정도로 지금 현재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게 두 개가 결합돼 있어요, 지금요. 결합.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두고, 아, 지금 이걸 끊는 거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구나. 끊어놔야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나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요. 모든 게. 근데 안 돌아가려고 아주 작정을 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모르게 이거 강화시키고, 저 모르게 이거 계속 강화시키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대로 가면은 저게 설설 끊어져야 되는데 더 강화가 돼서 와요. 왜냐면 조그마한 시린지를, 아, 이제 거의 다 됐네. 그랬더니 한 달,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와봤더니 동아줄이 돼서 온 거예요. 죽겠는 거야. 제발 정신 차리고, 자, 다시 시작합시다. 그러면 점점점 줄이 가늘어져요.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딱 되면 딱 끊어져요. 그게요. 처음부터 끊어내려면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서서히 끊어내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심리장애 있는 사람들한테, 심리장애에 있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그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 동아줄을 더 키우는 거예요. 이거를 더 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악화돼요. 나 치료 용도로만 써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쳐요. 뭐 그렇게 살아라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알고, 그리고 배워서 내 걸로 만들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내 치료 용도로 쓰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한번 해봐요. 이게 원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나하나가. 자, 재밌게도 지금은 또 뭘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스트레스 상처를 가치 추구와 의미를 가지고 얘기했죠. 지난번엔 뭐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또 뭘로 또 얘기합니까? 사람으로 사느냐, 인간으로 사느냐를 가지고 또 스트레스 상처를 논하죠. 무슨 얘기냐면 결과는 같아요. 사람과 인간, 그리고 마음이 작용할 때, 남자는 스트레스가 작용할 때, 여자는 스트레스가 작용할 때 어떻게 되고 뭐 하는 거, 이게 가치 추구 방향으로 작용하느냐, 의미로 방향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아, 원리는 이렇게 그냥 공식이야. 왜 만들어졌는지는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점점 디테일해지고 있죠. 그래서 남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제거 또는 회피.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다 긍정 기분을 턱 집어넣으려고 돼요. 그죠? 이게 가치 추구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거긴 의미 따위는 없어요. 남자는. 근데 여자는 뭐를 합니까? 이 감정 때문에, 이 대상의 감정 때문에 뭐부터 해야 돼요? 알아야 되는, 저놈이 왜 저러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다. 뭐 해가 위로도 받아야죠. 관심도 받아야. 이게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뒤죽박죽으로 막 뒤섞여 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 하는 것 뿐이에요. 원리는 그냥 대충 만든 게 아니라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굳이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할 필요성은 없지만, 안타까워서 그래요. 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그런데 치료 과정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란 대로 안 하고, 이거 잘라내고 있는 중인데, 이거 엄청 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라내고 있는데, 이걸 계속 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은 본인 몫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거는 다 신경 쓰지 말고 치료에만 집중해달라. 치료되고 나면은 원래 모든 거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지금은 일단 이거 끊어내는데 그래야 본인이 산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자기 인생이잖아요. 자기 사실현이고.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